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자체 재정 확충을 위해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는 시행 지침이 개정돼 고향사랑 지정 기부가 가능해져서 고향사랑 기부제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지정 기부가 갖는 의미와 전남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선례들을 짚어보고요. 더 나아가 지역 소멸 해법도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소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이 제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또 올 하반기부터 달라졌죠. 이 지정 기부가 가능해졌는데 예. 이건 무엇인지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나 아니면 또 관계가 깊은 그런 그 지역에 자신의 이름으로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는 그러한 제도인데요. 기부를 하게 되면 일정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세제 혜택도 주어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누구나 다 고향을 가지고 있죠. 또 고향을 사랑할 겁니다. 특히 그렇지만은 고향에서 태어나서 현재 생활하고 있으신 분들보다는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에 대한 애착, 애정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와 같이 고향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애착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고향의 발전을 기여하는데 기부하는 그런 행위가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고향납세를 벤치마킹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는데요. 이와 같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핵심은 최근 범국가적 또 지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는 바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 소멸을 어느 정도 늦추는데 또 지방에서는 지역의 경제 발전 또 나아가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이라는 이런 측면을 억제시키는 데 있어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지정기부제와 관련해서요.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정기부제 관련해서는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4달 정도 됐는데요. 무슨 제도이냐면은 이제 자신이 관심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 뭐 고향이라든지 관심 있는 지자체가 제시를 하면 그 사업에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반려견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자기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자체에 반려견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그 반려견 사업에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그 참여도라든지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지정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어떤 그 활성화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또 내년부터 예, 이 기부금 상한제도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상한제가 500만 원으로 제한되어 네.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상한제가 2천만 원까지 이제 올라가는데요. 이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SNS라든지 문자 메시지를 통한 또 향후회라든지 동창회를 통해서 어떤 기금의 어떤 독려, 기금의 모금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문자나 SNS를 통한 또 향후회라든지 동창회를 통해서 기부금의 독려 행위 또 기부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서울이나 부산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호남향후회가 결성이 되어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이와 같은 상황은 타 시도보다 고향을 사랑하는 우리 지역민의 어떤 그 마음이 높은 그런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항안선의 확대, 또 모금 행위, 모금 동료의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전라남도 우리 이 전남의 지역의 발전에 지역사랑 기부제의 스프레이드 확대 실시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기대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 예. 원활한 홍보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 기부금 상한선을 높이고 또 이 기부금이 원하는 곳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게 지정이 가능하게 된 건데요. 이러한 개선책들이 이제 앞으로의 기부금 참여 확대로 어떻게 이어진다고 보시나요? 예, 기부금 상한제 실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결과론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난 6월 4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지정기부제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행안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지정기부제 실시가 4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전국적으로 한 23개의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목표 도달에 훨씬 못 미치는 30% 정도 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낮은 수치죠. 실제로 지정사업 가운데에서 충남 청양군의 초정고 탁구부 지원 사업이 유일하게 100%를 달성을 했고 초과 달성을 한 거죠.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우리 목포시의 보호 종료 아동 자립준비 교육 지원 사업이 64%로 전국의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또 자랑스러운 게 우리 영암군의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사업이 60.7%로 전국의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정사업과 관련해서 30% 미만의 지금 그 사업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올 연말까지도 23개 사업의 100%의 초과 달성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60 정도가 평균 에버리지 그런 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최근에 이 국토교통부가 현재 답례품 대신해서 이 부동산 토큰 형태로 이 제공하는 게 어떻냐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예, 국토이용권 국토부 산하죠. 최근 발간한 국토 이슈 리포트에서 나온 아이디어 차원의 한 가지인데요.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과 관련해서 이 답례품을 토큰 형식으로 해서 부동산으로 지급을 했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을 제시를 했는데요.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빈집이 한 18만 1,000호 정도 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중에 전남이 15.2%로 가장 높고요. 가장 많고 다음이 경북이 12.8%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 전남 목포 같은 경우요. 원도심이죠. 중심 상가 지역의 상가 1층 공실률이 16.38%에 이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그만큼 우리 지역의 어떤 빈집이라든지 또 목포 하면은 우리 전남에서 두세 번째 랭킹이 드는 그러한 도시인데도 원도심의 공실률이 상가 1층 공실률이 16.8%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국토연구원의 제시는 이와 같은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의 부동산을 중으로서 어떤 답례품의 차별화를 첫째 이룰 수가 있고 그러니까 유유부동산을 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다양한 그러한 그 답례품 가운데서
기부자들이 좀 솔깃하게 만드는, 그래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 입장에서는 과연 이와 같은 국토연구원에서 제시한 아이디어가 성공을 거둘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고양 부동산 답례품의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계속성, 연속성, 지속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와 같은 연속성, 지속성, 계속성이 담보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국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도 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최근에는 체험형 상품을 구상해서 시범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짚어주실까요? 예, 우리 전남이 전국에서 최초로 체험형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는 그 농축산물 위주로, 지역의 특산물 위주로 이제 답례품을 지원을 했었는데, 좀 답례품 같은 다양화, 그러니까 그 기부를 한 기부자가 직접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심도라든지 또 참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나아가서는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네. 상당히 획기적인 그러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장성의 별내리 마을, 그리고 광양의 도성국사 마을, 나주의 이슬촌 마을 세 곳을 체험마을로 선정해서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올해 또 내년까지 이와 같은 결과를 잘 모니터링 해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거니까요. 네. 좀 성공을 거뒀으면 쓰이고,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의 어떤 그 다양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제시가 된다고 하는 것, 특히 우리 지역에서 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추석 명절이었죠. 이 전남 지역 각 지자체에서 귀성객과 그리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 고향사랑기부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이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예, 전남도를 비롯해서 22개 시군 지자체,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홍보 캠페인이 벌어졌었는데요. 여수시는 그 여천역과 엑스포역, 여수 엑스포역, 그리고 목포시 같은 경우는 목포역 광장에서, 또 순천시도 마찬가지고 광양시도 마찬가지고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홍보 캠페인을 벌였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나주시 같은 경우는 나주역 내에 지역의 특산물을 전시 판매함으로써 어떤 그 답례품에 대한 귀성객들의 어떤 관심도를 높이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고흥 같은 경우는 16개 읍면의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이렇게 플래카드를 이렇게 걸려서 홍보를 하는 경우, 그 이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독특한 그러한 홍보 캠페인을 벌인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의 고향사랑 기부제도 관련해서 벌써 한 1년 9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요. 우리 지역에 좀 특색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지정 기부제 사업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보육시설이라든지 특정의 시설에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아동들이 18세가 되면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는데 자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세 이상의 사회로 진출하는 아동들에게 100만 원의 교육부를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영광군 같은 경우는 응급 환자 응급 소송 지원비라든지 또 노인 돌봄 시스템의 어떤 그 파이낸셜 서포팅이 지원되고 있고요. 영암군 같은 경우는 이제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또 다양한
특히 이제 양안군 같은 경우도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노인분들을 위한 그러한 사업의 운영이 지금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기금 사업으로 해서 100원의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내 지자체에서는 각 지자체에 맞는 특색 있는 그런 기금 운영, 기금 사업을 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 근본적인 취지가 아무래도 지역 소멸을 막아보자이지 않습니까? 네. 그 취지를 잘 살려내려면 아무래도 각 지자체에서 이 기부금 확대를 위해서 저마다의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 질문이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관련해서 지금처럼 이와 같은 제도가 지속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해결 방안이 첫 번째가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주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고향사랑 기부제의 핵심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을 늦추거나 조금 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소프팅하는 게 주 핵심인데 이것이 조금 다르게 변질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지자체도 기부금이 많이 이렇게 거두게 되고 지원이 되는 거고 정말로 꼭 필요한 기부금이 많은 기부금이 필요한 좀 재정 저립도가 낮고 농촌 지역의 지자체들은 기부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거두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지자체로 좀 제한하자라고 하는 대안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금 제시가 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부금 하한액을 좀 정해서 행정의 낭비, 답례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예산 낭비라든지 행정의 낭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그 행정의 낭비를 좀 줄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현재의 그런 기부금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디지털 인증 제도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많이 이렇게 좀 내고 있는 분들이 좀 나이가 드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이 워낙 인증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좀 까다롭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부 인증 절차의 어떤 간소화도 지역 고향 사람 기부금 제도 활성화의 해결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이 지역 소멸이라는 거는 이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 그리고 정책 연구가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지역 소멸과 인구 유입과 정책에 관해서 전하고 싶은 한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그리고 또 보다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인구의 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의 자연 감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이 고향을, 우리가 사랑하는 고향을 영원히 잃어버리느냐 아니면 우리의 사랑스러운 고향을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이 제도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내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내 전남도를 비롯해서 도내 22개 시군 지자체의 장들이라든지 관계기관들, 정치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정말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 다양한 연구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 2년이 다 되어가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보완 개선된 만큼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